金沢市の山間部で身元不明の女性の遺体が入ったスーツケースが見つかりました。 가방 안에는 발가벗겨진 여성의 사체가 있었습니다. 몸통만 있을 뿐 머리 부분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왜 이곳에 와 끔찍한 죽음을 마주하게 된 것일까요?氏名は 飯沼誠一 60歳、死体遺棄で通常逮捕いたしております。 그는 자신이 죽인 여성은 출장 성매매로 만난 하루꼬라고 밝혔습니다. 잡지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고 그렇게 하루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봄에 태어난 아이라는 뜻을 가진 하루꼬. 확인 결과 이누마가 살해한 여성은 당시 32살의 제주도 출신 여성 정희정 씨로 밝혀졌습니다. 이누마 세이치는 자신이 벌인 살인에 대해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루코를 만나지 않았다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2009년 10월 5일 하루코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그 전화를 받으면서 사건이 시작됐다고 이누마는 말합니다. いきなりですね、奥さんが金沢に押しかけてきて、でしょうがなかったんだけれども、やはりそこでもお金を要求されたと。 이누마의 진술에 따르면 하루코는 갑자기 150만 원, 그러니까 우리 돈 2천여만 원을 요구합니다. 그가 거절하자 오사카 범죄 조직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려 했고 이를 막는 도중 갑자기 하루코가 축 늘어졌다는 겁니다. その後、遺体をその車の中で、切断してでスーツケースに詰めて、金沢市の山奥に持って行って捨てたと。 무턱대고 돈을 달라고 하고 협박까지 일삼았다는 하루코. 이누마의 이 같은 진술에 하루코 정씨를 아는 지인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큰 사람이 돈 준다고 그때 백장인가 뭐 막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나쁜 놈이에요. 아니 저렇게 착한 애를 갖다가 세상에 지가 돈 준다고 오라 그래놓고서는 자기가 죽여놓고 자기는 저렇게 연극하고 있으니까. 지인들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사 준비를 앞두고 있던 하루코에게 먼저 연락을 해온 건 시모사카, 그러니까 이누마 세이치였다고 합니다. 돈을 주겠다며 카나자와시로 와달란 그의 전화를 직접 옆에서 들은 하루코의 친구들도 있습니다. 지인들은 이누마가 의도적으로 하루코를 불러내 살해했다고 믿습니다. 통화 내역서를 제가 뽑아가지고 걔가 이렇게 없어지기 전에 그 통화한 데를 제가 다 연락을 했었어요 그때. 그래요? 예, 그랬더니 그쪽에 같이 일하는 아가씨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남자를 아는데 그 사람이 절대 돈 줄 사람이 아닌데 언니가 무모하게 가서 지금 돈 받으러 올라간 거다. 그 사람 별로 안 좋더라. 얘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지갑에 20만 엔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업을 한다고 자랑하던 시모사카. 실제로는 무직이었던 이누마는 유독 한국 여성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가 돈을 미끼로 하루코를 불렀다는 사실을 하루코의 친구들이 증언하려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재판부는 이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氏名は 飯沼誠一 60歳、死体遺棄で通常逮捕いたしております。 지난해 4월 경찰은 자수한 이누마로부터 범행 내용을 자백받았습니다. 警察発表としては首を絞めて殺したと。 경찰 조서에 따르면 이누마는 차 안에서 하루코의 목을 한 팔로 졸라서 살해했다고 분명히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에게 살해 의도가 없다는 걸까? 그 이유는 이누마의 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이누마는 오른손으로 하루코의 휴대전화를 뺐던 중 그녀가 소리를 질러서 왼팔로 입을 막으려다가 어딘가를 잘못 누른 것 같다고 주장을 합니다. 곧이어 그의 변호사가 나섭니다. 이누마가 의도치 않게 하루코의 목 어딘가를 눌렀는데 아마도 그곳이 경동맥 부근 미주신경이었을 것이다. 미주신경 부분은 1분여간 누르면 신경반소로 사망한다. 즉
우연히 급소가 눌려 하루코가 사망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누마 세이치 측의 주장을 검토한 국내 법의학자는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기가 막힌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야. 그쪽 그 변호인단의 변호사가 그렇죠.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야. 가능하다는 것이. 근데 이거는 10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한 거란 말이에요. 검찰 측은 이누마가 2, 3분가량 하루코 정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식사의 소견은 목과 얼굴 부위에서만 확인이 됩니다. 하필 그는 하루코의 머리 부분만 따로 유기를 했습니다. 수트케이스가 작아서라고 이유를 댑니다. 이누마의 진술에 근거해 이시카와현 경찰 500여 명은 20일 넘게 이웃된 부분을 샅샅이 뒤졌지만 하루코 정씨의 머리 부분은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머리가 발견되지 않는 이 상황은 이누마의 숨통만 열어줬습니다. 살인은 없습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슬픈 사고입니다. 그렇게 일본 열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수트케이스 사건의 살인범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단 9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된 겁니다. 傷害致死にしたのはちょっと重いですね。傷害致死者と傷害致死が認められたというのは当然というか傷害致死認められたのはそうですね。それは事実に沿った判断はしてくれたなとは思います。 정말 이누마 세이치의 일방적인 진술을 뒤엎을 증거는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걸까요? 이누마 세이치가 범행을 저지를 때 몰던 차와 같은 겁니다. 이 작은 차량 안에서 이누마는 하루코를 살해했고 또 그녀의 시신을 훼손해 수트케이스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즉, 이 작은 경차 안이 바로 그의 범행 현장인 겁니다. 실제로 이누마 세이치를 살인죄로 기소한 검찰은 그의 차량 안에서 중요한 흔적을 발견합니다. 범행 3개월 뒤 그가 팔아치운 차량을 찾아내 보니 조수석 시트가 크게 훼손돼 있었습니다. 이를 정밀 검사했더니 커다랗게 뚫린 2개의 구멍 주변과 또 좌석 뒷부분에서 사람의 소변이 검출됐습니다. 검사는 오려낸 시트 부위와 소변이 검출된 위치를 모두 고려해 볼 때 소변의 양이 상당하다면 이는 목이 졸려 죽어가던 하루코가 마지막 순간 배출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변호사는 이런 주장을 시작합니다. 시신을 옮기기 위해 조수석 시트를 뒤로 젖히면서 이누마가 죽은 정 씨의 배 부위를 눌렀고 이 과정에서 소변이 새 나왔다는 겁니다. 즉, 죽이는 과정에서 하루코 정 씨가 소변을 흘린 것이 아니라 이미 숨진 정 씨를 옮기던 과정에서 소변이 흘러나왔다는 주장입니다. 변호인의 주장은 의학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걸까? 사망의 원인이 또는 사망의 과정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망 시기에 관략근이 풀리기 때문에 소변이 누출되는 거예요. 그 양은 방광에 얼마나 소변이 있었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사망 원인에 따라서 뭐 소변이 많이 나오고 사망 원인에 따라서 소변이 적게 나오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 흔적은 어쩌면 최후의 순간 하루코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증언해 줄지도 모릅니다. 소변 자체가 시트에 그 묻어진 모양, 오줌이 묻어있던 그 흔적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몸의 자세가 나와야 될지. 하루코 정씨는 사망 당일 검은 레깅스 청반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소변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염수를 투입하면서 시트에 문양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누마는 조수석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시신의 배 부위를 눌러 소변이 나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가 말한 자세, 즉 의자를 뒤로 젖히고 실험녀를 자연스럽게 눕혀 실험을 해봤습니다. 식염수는 등받이 쪽으로 바짝 붙고 넓게 퍼져나갔을 뿐 두 군데로 나눠지진 않습니다. 이누마의 증언대로 했지만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온 겁니다. 정상적인 이제 시트라 가정을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왼쪽으로 이게 이제 자국이 이렇게 나 있다는 이야기는 현재 이 자국으로 보면 오른쪽에 하중을 듣고 몸이 그쪽으로 이제 틀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누마 세이치는 법정에선 살짝 하루코의 목을 눌렀다고 했지만 이보다 앞선 경찰 조사에선 한 팔로 그녀의 목을 졸랐다고 했습니다. 또 그는 갑자기 하루코가 축 늘어져서 휴대폰 조명으로 비춰보니 얼굴이 파랬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얼굴이 푸릇푸릇했다는 것이 얘기가 조금 이상해요. 미주신경 반사로만 사망했다 그러면 보통의 얼굴 그대로여야 돼요. 지금 모습 그대로. 근데 만약에 목이 졸려졌어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우렬이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얼굴이 빨개진단 말이에요. 이 남자는 핸드폰을 뺏으려고 그랬을 거고 여자는 이것을 벗어나려고 그랬을 거고 이 남자의 목적은 여자를 제압하는 데 있었을 테니까 여자의 얼굴이 이쪽 방향으로 틀어졌다 그러면 남자가 이렇게 해서 감쌌을 때 요팔하고 요팔 사이에 목이 걸려요. 압박이 이렇게 가해지면 딱 경동맥, 경정맥 사이에서 요 경계에서 요 압박이 그대로 눌려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목을 눌러서 사망할 때, 목을 누를 때하고 똑같은 정황이 되는 거예요. 만약 하루코에게 이누마가 이런 자세로 공격을 했다면 그녀의 몸은 운전석 쪽으로 끌려갔을 거고 엉덩이 일부분이 시트 바깥쪽으로 나갔을 겁니다. 양쪽으로 손을 놓으면 이렇게 흐르는 느낌? 밑으로도 젖는 느낌이 들면서 위에서도 이렇게 잡혀들어가요. 몸이 운전석으로 쏠리자 식염수가 두 갈래로 흐른 겁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제 오른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뒤쪽으로 이제 이렇게 진하게 흡수된 부분하고 이렇게 양문되는 모양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의자 뒤편으로도 식염수가 흘렀습니다. 하루코가 남긴 CT의 문양은 그녀가 강한 힘에 의해 몸이 좌석 바깥쪽으로 끌려나간 걸 의미합니다. 살인과 시신 훼손은 모두 그의 차량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차 내부에선 혈흔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매우 특이한 일이라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차 뒤에서 시체를 토막을 냈다고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무슨 혈흔이든 조직이든 아니면 뼈 조각이든 남아야 되는데 그런 게 남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수사를 통해서 그걸 밝혀내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진술을 거짓으로 했다든가 그런 둘 중에 하나겠죠. 이누마는 하루코 정 씨의 소변 자국을 지우기 위해 조수석 시트를 훼손했습니다. 이때 나온 미세한 시트 조각을 찾아낼 정도로 경찰의 감시는 세밀했습니다. 혈흔이 없다는 점 말고도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누마 세이치가 하루코 정 씨의 시신을 훼손한 시간과 장소가 너무나 비상식적이라는 겁니다. 주민들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주차장, 주변은 온통 주택가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런 장소에서 시신을 훼손한다는 건 범죄 심리학적으로도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이나 또는 그 공간 내에서의 살인의 흔적을 지워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주로 하는 행동이죠. 이동수단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차를 이동해서 아마 인적이 드문 장소로 가서 시체를 유기하는 수단이 가장 일반적인 대응이죠. 이누마의 진술은 말은 되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 말도 안 됩니다. 지난해 4월 검거 당시 그의 집안엔 목 없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문 기사와 여성용 손걸 그리고 다량의 호텔 라이터가 발견이 됐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하루코를 살해한 뒤에도 계속해서 성매매 여성들을 만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이고 다다음 날에 대만에 가는 그 여행은 그 예약하고 5일 후에 대만에 갔어요. 일주 정도. 그때는 1,150만 엔 정도 가져갔어요. 하루코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뉴스를 듣고 그가 맨 먼저 찾은 곳은 경찰서가 아니었습니다.
死体が見つかった直後に別れた奥さんのところを訪ねていて、でその時にですね、子供たちに対して飯沼の子供ですねに対して1人100万円ずつ合計200万円を渡しています。 살인을 저지른 뒤 그는 열심히 가지고 있던 현금을 써댔습니다. 범행이 들통나면 예금은 피해자 유족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모두 써버린 뒤 그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자수를 하러 옵니다. 가명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어차피 그는 하루코와 최종 통화자였기에 체포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치밀한 성격의 이누마 세이치. 그런 그가 단지 슈트케이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 씨의 머리 부분을 자른 걸까? 또 다른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이제 주민등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머리보다는 손, 지문이 있는 손가락에 대한 훼손이 가장 많이 대상이 되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서양이나 지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에서는 머리가 없는 흔히 이제 헤드리스 바디라고 하죠. 머리 없는 시신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그의 의도를 두 가지로 봅니다. 피해자의 신분도 숨기고 또 치명적인 살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머리 부분만 따로 다른 방법을 써서 처리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일본 경찰은 하루코의 머리 찾기에 500여 명의 경찰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8일째부터는 대여섯 명의 경찰만 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색범 역시 이누마가 말한 이웃된 부분이었습니다. 人はそういったものはなかったですね。見つかりませんでした。 이마저도 시신 발견 20일째에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머리 부분이 발견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라고 하면은 그런 건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뻔하지 않겠어요? 일본 경찰이 열심히 찾았다. 열심히 찾았는데 못 찾았는데 어쩌라는 말이냐는 답이 나오기가 쉽죠. 뭐 그렇더라도 우리는 요구는 해야죠,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 인권이니까. 목없이 유기된 시신이 한국인 정 씨란 게 밝혀진 뒤 정 씨의 가족을 대신해 현장으로 달려온 이는 니카타 총영사관의 영사였습니다. 今家族が希望していることはですね、日本人犯人がですね、日本の法律によって厳正に処罰されることです。もし、外国人ですね、外国人に対しての犯行として、軽くですね、罪が軽くなるんじゃないかと、そんな心配もしています。 그런데 알고 보니 하루코 정 씨의 사건엔 숨겨진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맨 마지막에 전화한 사람이 이번호잖아요. 정 씨가 카나다와 시로 간 뒤 연락이 두절되자 친한 동생인 혜소 씨는 정 씨의 통화 기록을 조회했고 최종 통화 상대를 찾아낸 겁니다. 그 번호는 바로 이누마 세이치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대사관에다가 팩스를 보낸 거야, 제가. 이 번호의 사람을 찾아달라. 누군지. 이 사람 만나러 간댔는데 없어진 거다. 혜수 씨가 총영사관에 정 씨를 찾아달라고 연락을 한 때는 정 씨가 실종된 지 3개월째. 최종 통화자인 이누마 세이치의 번호까지 팩스로 보냈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걸 영사관에 신고하면 어떻게 해? 신고하면 경찰에 해야지. 그걸 왜 네가 다 영사관에 신고를 해? 네가 다에 설령 그 신고가 들어온다 해도 할 방법은 없어요. 근데 왜 그 사람도 계속 연락을 안 했지? 토막살인범 이누마가 살인자가 되지 않은 이유는 단지 그가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했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